그러다가 이제 진머 임플란트를 만났는데 사실 이제 이걸 개발자하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만난 적이 있어가지고 애착이 가는 임플란트인데 실제로 20년 전에 썼던 것들이 아직도 다 붙어 있어요. 25년 됐나요? 그래서 이제 그 닥터 리지닉한테 뭐 받은 어떤 아이디어가 꽤 많았었어요. 참 좋았던 것 같고 이게 HA 코팅을 이제 안쪽에서 하고 중간에 HA 코팅을 하고 위아래는 RBM으로 알고 미국에서는 부러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레이드 5로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컴패티빌리티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가운데를 HA 코팅을 한 거고 나사를 많이 안 냈잖아요. 커넥션 부위의 스트렝스 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 디자인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요걸 이제 끼워 넣었어요. 포화가 많죠. 이게 브루스 티타늄 만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에 나사를 내가지고 아래쪽에 이걸 가운데 끼고 나사로 고정을 해요. 이게 풀리겠죠. 예, 풀려서 또 크레임 걸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짧은 걸 못 만들죠. 예, 긴 것밖에 못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잘 붙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칸셀레스 본에 들어간 쪽은 포화가 맞는 걸 만들고 크리스탈 쪽은 이제 그루브도 줄이고 스레드 줄이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가 두껍고 크리스탈 모드 쪽이 얇잖아요. 나사를 안 내버리니까 거의 적게 내니까 넣기도 쉽죠. 사실 그 진머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요. 세계적으로. 국내도 이게 바이오칸인가 그것을 수입해가지고 엄청 많이 팔았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반응이 좋아요. 오래가고. 그리고 이게 내육각이잖아요. 안쪽 테이퍼가 없어요. 모스 테이프 없다고요. 오래가죠. 왜냐하면은 두꺼우니까. 우리는 모스 테이프에 대한 이상한 그 오해가 있어요. 모스 테이프를 주면은 무조건 그 피처 크리스탈 모듈 쪽이 얇아져요. 결과가 무조건 안 좋아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컨디션이고 결과 좋은 컨디션 중에 하나입니다. 수술하기도 쉽고 유지보수도 쉽고. 그래서 내가 칼미 씨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만드냐고 하니까는 똑같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만년필 딱 빼더라고요. 만년필 딱 이렇게 뚜껑을 잡고 이렇게 끼더만은 이건 인터널 컨디션, 디지털만 이건 익스터널 컨디션. 똑같대. 세임. 그러니까 브레드막 디자인을 뒤집은 거잖아요. 똑같대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브레드막이 더 크리스탈 모듈이 더 강력하잖아요. 3I가 더 강력.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굉장히 정직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는 진모도 많이 팔리지만은 왜냐하면 모스테이프가 잘 안 팔려요. 이것도 그 헥사고널 스타일이잖아요. 스트레이트에. 진모도 많이 팔리지만은 이 3I도 많이 팔리고 브레드막도 많이 팔려요. 시장이 단순해요. 왜냐하면은 기능적이고 오래가면 무조건 팔리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가져다가 옛날 그 아스트라 50년 전에 커넥션을 생산하는 한국산이 들어가서 그 시장을 넓힌다고 넓히는데 아니 미국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임플란트 말이 안 되는 우리 국내 그 뭐야 바이콘 카피하는 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는 H 코팅 미국에서 와요. 진모가 외주 맡겨서 하는 그 H 코팅하는 데가 있어요. 그 회사 하나에 10불 받더라고요. 예, 코팅하는데 예전에는 H 코팅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안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알고 보니까 샌딩을 쳐가지고 샌딩을 친 후에 코팅을 하니까 안 떨어지더래요. 그전에 샌딩을 안 치니까 떨어졌어. H 코팅 지금은 안 떨어져요. H 코팅. 그리고 고온 플라즈마 기법으로 하니까 안 떨어진다더라고요. 뭐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제일 많이 팔린 것은 H 코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커넥션이 여러 개예요. 4개 정도 되죠. 그러니까는 이그 어버트먼트 커넥션의 스트렝스가 보장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 커넥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직경이 작은 것은 아니 어버트먼트 부러지고 그 직경이 작은 피처에서는 임플란트가 터지고 찢어지고 이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들은 거의 다 커넥션이 3개에서 4개예요. 다 그래요. 아니 그건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잖아요. 그걸 원 커넥션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편의성의 문제지 어떤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 유대인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걔들이 알파바이오라는 걸 만들었어요. 국내에도 좀 팔렸었어요. 예, 그래서 더 난해 있는 걸 다 만들었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디자인들이 많아요. 이 회전 삽입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사 피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에 나사 피치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이건 피치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냥 그루브를 준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거는 프리시션 피치잖아요. 엔킬러스에서 더 발전된 게 없어요. 또 파면은 이 강도에서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왜 파는지 모르겠고 막 이렇게도 파고 저렇게도 파고 여기도 파고 넣기가 힘드니까 여기저기 파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죠. 막 이거 여기저기 파버리고 크리스탈 모듈 뭐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뭐 어떻든 러시아에서 많이 썼어요. 이제 러시아 점유율이 높아가지고 라이프타임 워런티 평생 보장한다. 그러니까 뭘 모르는 애들이 하는 거죠.
라이프타임 오리엔티야. 예, 알파바이오. 예. 근데 보시면은 얘들이 성공한 이유가 인터널 X예요. 진머가 똑같아요. 호환이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커넥션 강도가 보장이 되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디자인은 이 피처 디자인은 어지럽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같은 이스라엘 회사인데 이런 것도 만들어요. MIS. 이름도 멋있죠. 이름의 그 뜻은 뭐냐면은 Make it simple. 토대가 비슷하죠. 그러니까는 막그 나사를 키웠다 줄였다. 수술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사 골 사이즈를 맞춰야 할지 나사 선 사이즈를 맞춰야 할지는 잘 모르겠고 뭐 이렇게 돼서 뭐 있는 거 다 한다는 개념이고 하다못해 삼각형으로도 만들어요. 위를. 여기가 이제 이 커팅 엣지가 돼가지고 크리스탈 모듈이 안 들어가니까 카운트식을 안 하려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알베올라 리지가 이게 얇잖아 위쪽이. 그 위쪽에 그 두께를 줄여야지만이 그 뼈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이각으로 만들거나 사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삼각으로 만들. 버클 링갈만 터지잖아. 메조디스탈은 뼈 높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좀 논리는 안 맞죠. 근데 이제 우리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톡수요, 톡수. 톡수 구조예요. 이 사람도 안 거예요. 그 이게 10년이 넘은 임플란트거든요. 한 15년 됐는 걸 같아요. 근데 러시아도 이 나라가 기초 기술이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카니컬한 점은 러시아가 더 많이 빨리 알아봐요. 그래서 톡수 구조고 결국에는 형태가 굉장히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 팔렸던 걸로 하는데 기억하는데 어쨌든 이제 뭐 이거 보시면은 이런 테이퍼링 구조에 이렇게 되는데 드릴은 또 스트레이트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스텝 다운이나 스텝 백을 안 쓰면은 사이즈는 못 줘요. 그리고 얘는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파이널 드릴을 무료로 줘요. 패키지에 포함돼 있어. 근데 가격이 비싸겠죠. 그래가지고 팔았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제 뭐 보시면은 이 프로그래프 스레드에 보면은 이그 뭐야 프레즈 핏으로 최종 맞겠죠. 아래는 스레드 핏이고. 근데 들리는 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좀 답답하죠. 그 아스트라 임플란트는 이제 성공한 이유가 테이프가 위쪽에 있죠. 그 마이크로브를 줬어요. 그럼 이건 카운트 싱크 안 하고 못 넣죠. 무조건 위쪽이 두꺼워지잖아요. 여기도 프레저 핏이죠. 드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 사이즈를 맞추면 위는 걸려서 안 들어갈 거고. 뭐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일들이 많죠. 그런데 두껍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공해서 성공한 거죠. 이게 이제 국내 임플란트 회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그 올드 커넥션, 아스트라 올드 커넥션의 원조죠. 이게 결과가 좋았어요. 그 커넥션에서 성공한 게 아니고 임플란트 디자인에서 성공. 그 마이크 그루브가 성공했다고 자기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두껍게 한 거예요. 어버터먼트 커넥션 부위에 금속이 두꺼워서 성공하게. 그리고 위쪽이 테이프니까 뭐죠? 철거지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밀 로딩이나 얼리 로딩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있고 마이크로 스레드 이야기는 거의 사기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한다면은 이게 좋잖아요. 위가 넓은 게. 근데 생각해보세요. 딜레이드 임플란트를 한다면은 위쪽에 크리스탈 리치가 얇을 건데 이건 다 노출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악의 디자인이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맨날 지배하라고 있는 거죠. 지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레드는 아니었던 거고. 그다음 이제 우리 최종 목표치인 스트라만 BLX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죠? 이건 프리시션 핏이고 아래는 스레드 핏이죠. 드릴링을 어떻게 해야죠? 나사 골 사이즈로 하면은 나사 산이 파고들게 됩니다. 액티브 스레드를 갖고 있죠. 셀프 스레딩이.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좋은 거죠. 그리고 카운트 싱크도 안 하고 그다음에 본탭도 없어요. 그냥 깎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사 여기 드릴 같이 만들었거든. 근데 돌아가면서 이제 커팅이 되죠. 요게 이제 커터 같이 돼가지고 본탭으로 디자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처가 본탭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이. 이제 이해되시잖아요. 나사 골에 맞춰서 드릴링한다. 그리고 본탭은 스레드에 그 피처 스레드가 본탭 역할을 한다. 그래도 이제 그 D1 하드본은 못 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드본은 나사 골을 기준으로 나사 산과 한 중간 정도 한다. 드릴링을. 그리고 그 소프트본은 나사 골보다 적게 한다. 근데 이 단순하게 드릴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다르게 지금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 설명하다 보면은 몇 미리 피처를 쓰는데 최종 드릴을 몇이고 중간은 뭘 쓰고 그렇게 이제 순서를 설명을 해야 돼. 근데 그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스텝 다운이냐 스텝백이냐 그냥 원드릴링으로 계속 가느냐. 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최종 드릴 사이즈가 문제잖아요. 그 가운데 사이즈를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뼈가 안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드릴링 개수가 많아지면은 불편하니까 줄이려고 할 거고 원장님들은.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최종 목표는 D2를 기준으로
이 나사 골 사이즈를 맞추면은 어쨌든 이 피처 스레드가 본탭까지 돼 있어서 깎고 들어갈 것처럼 우리 지금 S락 임플란트에 5세대 있잖아요. BLX와 비슷한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게 더블 스레드거든요. 지금 BLX가 S락의 5세대 임플란트 TLX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트리플 스레드예요. 더 쉽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본탭 개념으로 지금 개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처의 스레드를 본탭으로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플 스레드예요. 얘들은 또 그 옆에 스파이럴 컷도 2개짜리거든요. 여기 밑에를 보시면 아세요. 양도 2개인데 스파이럴 컷도 3개예요. 그러니까 넣는 감각이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일반 임플란트 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어떤 드릴링의 허용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플란트 사이트 프로페셔널을 뭐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또 뭐 상황이 그렇게 막 우리 계획안대로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는 허용도가 있어요. 그 드릴링의 허용, 그러니까 임플란트 사이트 프로페셔널 허용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트리플 스레드에 트리플 스파이럴 컷에 이런 그 디자인들은 사실 세계적으로 없어요. 우리가 지금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트리플 스레드에 또 생각해보세요. 트리플 그 스파이럴 컷에 또 이런 그 셀프 태핑 구조로 이렇게 임플란트 생산하는데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디자인이 필요한 건지 생각해 보면 임플란트를 넣기가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 사이즈 기준으로 상과 중간 사이즈를 하든지 정말 엑스트라 하드본이다. 그러면은 산 사이즈 기준으로 약간 적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션 고정인가요? 뭐 아까 그 태핑 고정 하듯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본이다 하면은 골 사이즈 기준으로 적게 깎아도 무조건 파고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본 컴팩션과 컨덴세이션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게 임플란트 픽스처가 들어가면은 초고정이 얻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본탭과 같은 이제 나사산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집어넣기도 쉽고 원래 판만큼 판대로 다 집어넣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카운트 싱크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텝 다운 테크닉하고 카운트 싱크가 필요한 디자인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카운트 싱크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골 사이즈로 드릴링 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건데 이런 형식의 임플란트들은 어떻게 해야 셀렉션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큰 사이즈를 하셔야 돼요. 지금 왜 큰 사이즈의 피처를 고르지 못하냐면은 사실 보시면은 못 넣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커요. 임플란트를 골랐는데 못 심는 거예요. 왜냐면 드릴링 시스템이 안 받쳐져요. 지금 5mm 이상 드릴링 시스템이 없어요. 왜냐면 회사에서 골치 아프거든요. 드릴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5mm까지만 심어도 괜찮다고 선생님들 얘기를 드리면은 선생님들 마음이 편하잖아요.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니까 내가 문제가 없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6mm, 7mm도 필요하잖아요. 전 7mm 기준으로 심는다. 고치는. 예. 그런데 이제 이 정도 되면은 7mm를 선택해도 코어 사이즈는 5mm나 5.5mm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넣기가 쉬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드릴링 시스템이 와이드, 그러니까 직경이 큰 임플란트에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모든 회사들이. 그런데도 넣을 수 있는 디자인이니까 큰 걸 넣을 수가 있으니까 롱제비티에서 무조건 이득이 있잖아요. 큰 임플란트 쓰면 오래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크리스탈 모듈 쪽에는 나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께도 충분히 확보가 됐고, 그러니까 마이크로 무브먼트도 없으면 더 좋겠죠. 그건 우리 톡스 커넥션 이야기죠. 근데 이제 아쉽게도 여기도 BLS는 원 커넥션이에요. 지금 픽처가 이렇게 부러진 거 보고는 꽤 나오더라고요. 어버트먼트가 부러진 것은 보고는 없는데 많이 부러질 거라 봐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3.75가 제일 작은 사이즈거든요. 괜히 얇죠. 그러니까 좀 부러지더라고요. 그리고 락솔리드라는 지르코니 합금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경도가 높은 거잖아요. 강도가 높은 게 아니고 지르코니가 포함되니까 경도가 높아서 깨집니다. 찢어진 게 아니고 순수티탄은 찢어지고 얘들은 깨져요. 사기에 금 가듯이 깨져요. 그래서 그런 보고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원 커넥션은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우리도 이제 지금 톡수 TLX 임플란트를 원 커넥션으로 팔아요. 예, 똑같이 3.7부터 6.0까지 팔거든요. 원 커넥션으로. 근데 이제 여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좀 좋아요. 왜냐하면 얘들이 테이퍼가 14도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그러니까는 테이퍼가 좀 크죠. 락킹도 안 걸리고. 예, 그러니까 아마 좀 약한 것 같아요. 커넥션 자체가.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이 직경이 2.7이에요. 안에가. 근데 우리는 3.0이거든요. 톡수 사이즈. 그러니까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런데도 이 3.7mm짜리 피처가 나와요. 예, 그래서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즈들 쭉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커넥션 하나니까 이게 위에 그 다이아미터를 3.5로 통일시켰어요. 와이드는 4.5로. 그럼 드릴 두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이렇게 갈까. 그리고 그 어버텀 커넥션의 그 스트렝스는 지금 BLX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는 말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될 거라고. 얘가 7도니까 14도네요. 우리는 3도. 그렇게 굉장히 견고하죠. 장점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전이 이렇게 해요. 라이온킹이죠. 하여튼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 커넥션이 좋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드릴을 이게 골 사이즈로 맞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베이스가 두 개잖아요. 이게 3.5 베이스하고 이게 두께가 그러니까 드릴 3.5만 있으면 하는 거다. 자 소프트본은 이거 쓰면 되겠죠. 하드본은 이거 쓰면 되겠죠. 드릴 3.5로 하고 하드본이면은 이걸 고르고 D2본이면 이거 고를 것 같고 D3본은 이거 고를 것 같고 D4본은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드릴이 단순화되는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얘도 4.5로 드릴링 해놓고 D1본은 이거 쓰겠고 D2나 D3는 이거 쓰겠고 D4본은 이거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드릴링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디자인하고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 디자인 컨셉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디자인하고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은 눈에 보여요. 이게 눈에 보인다는 것보다 머릿속에서 이제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잘하는 거지. 뭐 시퀀스를 외워서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넥션이 하나다. 장점이다. 단점이다. 저는 단점으로. 그래서 드릴 시스템이 굉장히 단순해요. 이걸로 다 한다. 근데 이렇게 될까요? 현실은 굉장히 복잡할 건데. 그래서 이제 카운트식 안 한다. 이게 장점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SLA 액티브라고 그래요. 나노 서페스라는데 여기에 나노 파티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경도가 높으면 잘 안 붙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체하고 그러니까 골조직이죠. 골조직과 물리적 성질이 비슷할수록 잘 붙고 물리적 특성이 이제 차이가 나면 날수록 더 안 붙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는 나노 SLA를 개발한 거예요. 근데 별로 나노가 보이진 않죠. 그래서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상해요. 뭐 이런 것도 나노라고 하고 점점 있는 게 부착된 형태가 아니잖아요. 떨어질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나노 구조라고 하는데 제 마음에는 안 드네요. 그래서 이런 엑셀 액티브가 본 리제너레이션을 땡겨서 이 스탑 딥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 속의 일이죠. 나노 구조가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뼈가 재생이 빨라질까요? 그게 맞는 얘기인가? 본 메타볼리즘은 똑같을 건데 그렇잖아요. 나노 구조가 본 메타볼리즘의 스피드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스타빌리티에 좀 도움이 되고 본셀이 이제 그 세포들이 좀 그립을 할 수 있는 데는 장점이 있다고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본 리제너레이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가스라이팅. 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나노 구조가 막 좋다. 그리고 이제 당뇨나 이런 환자도 좋다 이거예요. 본 메타볼리즘 안 좋은 환자들. 그게 아니라 이제 셀 어태치먼트가 좀 향상되니까 뼈가 더 잘 붙겠죠. 그런데 당뇨하고 뭐 이런 상관관계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너무 과장된 거잖아요. 그럼 당뇨가 나야지. 그렇잖아요. 당뇨 환자에도 좋다고 하면은 당뇨를 치료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니까. 그래서 롱턴 스타빌리티도 좋아진대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 나노구조가 훨씬 좋거든요. 근데 저는 그 커넥션이라든지 디자인 때문에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나노 서페스가 아니고. 그래서 이미로딩도 되고 얼리로딩도 가능하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본 팩터에 관련된 거죠. 환자의 호스트 본의 어떤 상태에 따라 다른 거지. 뭐 임플란트의 뭐 구조가 어떻다 해서 좋다 하는 것은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에스라 임플란트를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라 임플란트죠. 디자인은 여러 가지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게 허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살아남은 디자인 몇 개 없죠. 근데 이건 이제 아주 오리지널 디자인인데 이건 살아남았어요. 이건 지금 생각해도 잘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롱제비티가 좋은데 시장에서는 안 팔려. 외형은 익스터널이고 내부는 바이콘의 인터널 커넥션. 그리고 아래쪽에 또 스크루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아래 핵사에 또 스크루를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는 솔리드 어버트먼트가 또 결합이 돼. 그러니까는 이런 디자인은 없죠. 왜냐면은 익스터널 인터널이 다 되니까 하나로. 락킹 테이프가 없는 게 밑에 나사가 없는 거예요. 이거 특허예요, 특허. 그래서 솔리드 어버트먼트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치에도 가능하다. 이거 하나도 안 풀렸어요, 지금까지. 전치에 엄청나게 많이 심었는데 3도 락킹 테이프의 솔리드 커넥션, 솔리드 어버트먼트 커넥션은 최고인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결과가 워낙 좋아 버리니까 톡수 사용량이 제가 늘지가 않아요. 경쟁이 안 돼 버리거든요. 원래 개발 의도는 뭐냐면은 이 아시아권이나 이런 데 보면은 나라가 크잖아요. 미국이나. 그러면 AS가 제일 힘들어요. 임플란트 나사 구조로 해가지고 AS를 한다? 그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원래 바이코인 개발된 모토가 구인들 같이 아주 혹독한 환경에서 오래 버티는 임플란트잖아요. 그래서 이걸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어디 모로코 선교사 왔던 친구도 그러잖아요. 환경이 안 좋대. 치과를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한 번 치료 받으면은 장기간 오래 쓸 수 있는 임플란트 좋잖아요. 그다음에 뭐 디지털도 필요 없고 파고놓고 임플란트 뜨면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보철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AS도 최소로 나오고 실제로 실패하잖아요. 임플란트가 통째로 빠져요. 어버트먼트는 그대로 있고 어버트먼트랑 임플란트 같이 빠져요. 뒤처리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부러지거나 풀리거나 뭐 해가지고 계속 후속 조치를 한다면은 생각해보세요. 그걸 견딜 수 있겠냐고요. 못 견뎌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사산도 한 0.8mm 정도 이제 바이콘에서 배운 게 많죠. 그래서 각도도 주고 이렇게 했었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S자 형태이기 때문에 좀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이건 이제 넘어가고 때려박기도 하고 바이콘은 밑에 육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이 없어요. 어버트먼트만 빠지잖아요. 그 위치로 못 넣어요. 그러니까 보철물이 안 맞아요. 자기들은 이 뭐 프리덤 디그리를 하던데 360도 다 돌아가니까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껴도 되니까. 근데 빠진 후에 자기들을 못 넣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콘은 밑에 육각이 없기 때문에 회전 삽입을 할 수가 없어요. 픽처를. 그러니까 핀스레드로만 만든 거예요. 걔들은. 우리는 육각이 있으니까 회전 삽입이 가능해지잖아요. 그 육각에다가 또 나사를 해가지고 이게 또 좀 육각에 여기 나사가 나 있어요. 이게 보시면 이게 특허예요. 육각으로 쓸 수도 있고 나사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터널도 되고 이게 이제 인터널도 되고 그 다음에 나사로 해서 스트레드가 있어 이제 그 뭐야 솔리드 타입도 버티면 되는 게 이게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때려박기도 되고 회전 삽입도 되고 이건 무적입니다. 무적 상태예요. 다른 거하고 경쟁이 안 돼요. 이건 안 팔아요. 해외.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 그리고 나보다 왜 이 톡수 사용량을 늘려달라고 왜 늘리지 않냐 물어보는데 이게 더 편하고 또 롱제비티가 좋으니까는 자꾸 톡수 사용량이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제 나사 구조들을 갖고 있는 헬스 같은 경우는 많이 풀려요. 왜냐면은 여기 이제 그 프리덤 오브 로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1대1로 맞는 것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공차를 100분의 1씩 100분의 1을 줍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도는 거예요. 헬스가. 그럼 씹을 때마다 이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나사가 풀리는 거예요. 나사를 꽉 조여놓으면은 조인 힘을 프리로드라고 그래요. 이게 왜 풀리겠어요? 나사가 조인 힘보다도 더 많은 힘이 가해지면은 풀리겠죠. 근데 풀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 생각해 보시면 이건 조그마하니까 부러지겠죠. 나사가 조그마하니까. 근데 풀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헬스가 계속 도는 거예요. 회전하는 거죠. 그럼 회전력에 나사가 풀리지 왜 안 풀리겠어요? 그러니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트라 올드 컨디션을 전혀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IBS를 하신 분들이나 그 티슈 레벨 임플란트 선호하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아스트라 올드 커넥션은 안 풀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풀리기에 설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스트라도 이제 폐기 처분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톡수가 되면 줄어들어요. 그래서 세계 모든 임플란트들이 톡수 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꿨어요. 유일하게 이제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아스트라는 어떻게 바꿨죠? 사각이에요, 사각. 근데 어버트먼트 위치를 못 맞추잖아요. 네 방향밖에 못 맞추니까. 그러니까 머리 아파하는 거고 노벨 바이큐는 더 웃겨요. 삼각이에요, 삼각.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메카니스 엔지니어링에 좀 관심 있는 디자인이라면은 다 톡수로 돌아서요. 이게 핵은 다 모서리들이 뭉개지잖아요. 그래서 톡수로 가고 있고 이제 좀 특이한 게 캡락이죠. 캡락은 이렇게 일자 홈을 봤어요. 여기다 맞춰요. 근데 회전력을 못 버틸 거 아니에요. 너무 작으니까. 근데 한때 이게 미친 듯이 팔렸어요. 국내에서도 그 독일산이니까 엄청 많이 샀어요. 비싼데도. 근데 이제 덜 풀리겠죠. 당연히. 그래서 장점이 있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발한 것은 톡스 플러스죠. 그래서 이제 이 톡스 구조를 어디 쓰냐면은 스포츠카 있잖아요. 스포츠카에 브레이크 시스템을 잘 고정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벨 렌치가 나온 거예요. 헥스 렌치로는 힘이 약해서 못 해요. 그래서 지금도 좋은 자전거 시스템은 그 브레이크 패드 고정하는 게 톡수로 벨 렌치를 많이 써요. 왜냐면은 헥스 렌치보다 벨 렌치가 한 50% 정도 더 힘을 더 많이 줘서 고정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약하다 해서 이 톡스 플러스가 나와요. 근데 원형이 아니잖아요. 이걸 가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스트라만도 머리 아픈 게 뭐냐면은 톡스 구조잖아요. 이걸 이 공차 주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낑겨서 안 나온 게 많아요. 원래 톡스를 우리나라 회사 디오라는 회사 있잖아요. 디오에서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잘 아는 거죠. 그래서 톡스를 만들었는데 낑겨가지고 오버트부터 안 빠져. 분리가 안 돼버린 거예요. 원바디가 돼가지고 못 빼는 거. 그래서 단종시켰어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 왜냐하면 나사가 안 풀리니까. 낑겨가지고 안 풀리니까. 그래서 이제 스트라만도 톡스로 하고 있고 지금 그 노벨바퀴어도 스타그립이라 해서 톡스로 가고 있어요. 더 힘 세게 조이고 싶은 거죠.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톡스 플러스 쪽에 관심이 더 많죠. 왜냐하면 이게 더 견고하잖아요. 이거 뭉개져요. 톡스는 여기가. 톡스 플러스는 더 안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 쪽으로 가공을 하다 보니까 원형 형태 아니면 가공이 안 돼요. 회전 가공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버트먼트로 회전 가공하니까 결국에는 커넥션도 안쪽도 이렇게 회전체에 적합해야 하지 않나 해서 그러니까 원으로 설계를 해서 우리는 톡스 플러스 플러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톡스보다도 훨씬 톡스 플러스보다도 더 잘 맞춰요. 우리가 1000분의 한 5까지 맞춰요. 공차를.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공하고 있는 어떤 회사들, 임플란트 회사들이 100분의 2, 독일 회사들이 100분의 1 정도? 지금 1000분의 5까지 맞추는 데는 없어요.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 해본 사람 알아요. 가공이 진짜 없던 알죠. 그래서 요 상태로 우리가 이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거 하나 파는데 7분 걸려요. 안만. 아무도 안 해요. 알아도 못 해요. 미친 짓이잖아요. 그게. 하나만 전체 만드는데 2분 걸리는데 오스템이. 안에 톡스 구조 파는데 안에 그 어버트먼트 구조 파는데 7분이 걸린다면 누가 하겠어요. 정밀도도 극악의 상태잖아요. 극악의 정밀도 요구도가 있는데 누가 하겠어요. 못 하죠. 근데 모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냥 그런갑다 하는 거죠. 그래서 톡스 플러스 플러스고 그 우리 그 스크루 드라이버용 그 어버트먼트 보시면 여기도 톡스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요 난이도 굉장히 높아요. 톡스하고는 달라요. 톡스는 이게 그 버가 들어가서 깎아요. 별로. 그러니까 쉽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깎을 수가 없잖아요. 다 펀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전 가공이 안 되는 구조잖아. 이게 톡스도 깎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즈를 T부터 붙이거든. 작은 것부터 3, 4, 5, 6, 7, 뭐 8인가 뭐 올라가는데 그 스트라만도 T6거든요. 그 수치가 1.75mm 사이즈가. 근데 우리도 T6에 기반을 해요. 그러니까 스트라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00뉴턴 이상 조여도 안 뭉개져요. 우리는 100뉴턴 이상 조이라고 그래요. 오스템이 몇인 줄 아세요? 1.20이거든요. 헬스가. 그거 40뉴턴 이상 조이면은 그 뭉개집니다. 못 조이게 돼 있어요. 40뉴턴 이상. 예. 뭉개져요, 그냥. 그리고 이제 그 마에스트로 칼비치가 개발한 그쪽의 헬스가 1.25mm예요. 그 70뉴턴까지 이상 조이잖아요. 그러면 뭉개집니다. 근데 지금 톡수면은 100뉴턴까지 버텨요. 톡수 플러스 플러스는 있잖아요. 실제로는 150뉴턴, 200뉴턴까지 버텨요. 아니 세게 조이고 싶잖아요. 1.25mm짜리 헬스는 35뉴턴 이상 조이면 뭉개져 버려요. 못 조이게 해요. 그리고 계속 풀린대. 무슨 말이 도대체 이게. 아니 못 조이게 해놓고 꽉 못 조이게 해놓고 계속 풀린대요. 도대체 이해가 되냐고. 그래서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은 이 메카니스에 대해서는 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또 이게 전 CNC를 한 3년 좀 운영을 해서 제가 배우고 했었어요. 실제 깎아서 얻은 지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